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이 이 북한 내부의 위기 때문에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감시 장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탈북과 밀무역을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해가지고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북한의 경제난 그리고 식량난이 계속되니까 정권 붕괴를 포함해가지고 대량 아사자 발생, 이런 위기 때문에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북한 난민의 대거 유입 사태, 그리고 무장 군인들의 월경,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중국은 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가정해 가지고 대응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에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이제 북한과 중국에 충격을 준 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 인민군 내부 문서를 공개한 겁니다. 이 난민 유입이 시작된다 그러면 국경의 각 현에다가 1,500명 규모의 수용소를 설치하고 정계 및 군부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암살 기도를 막는 조치,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을 감시소로 이동시켜가지고 국내 세력과 연대한다든지 이 군사 행동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한 70만 명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탈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되는 67%죠. 47만 명 정도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만큼의 수가 중국으로 유입된다 그러면 당장 이 동북 삼성의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중국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중국은 북한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 보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 1선에는 군 국경 수비대를 보내고 있고, 또 국경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2선에는 경찰을 배치해 가지고 검문과 통제를 담당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북한에서 다수의 인원들이 넘어온다 그러면 그런 철조망으로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가봤는데 국경선을 지킬 그렇게 군대가 아무리 있어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 그렇거든요. 이 일부 강폭은 한 수미터에 불과한 데도 있고요. 강폭이 좁은 데다가 수심도 낮아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국 땅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과의 철조망이 쳐져 있는 일부 국경도로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규모 병력을 신속 투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죠.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에 이 북한 접경 일대에 영상 장비들을 포함해 가지고 지능형 국경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인민경찰대의 리저나 교수하고 창바이산, 그래서 장백산을 창바이산이라고 그러죠. 백두산의 중국식 명칭인데요. 이 창바이산 국경관리부대의 장젠 검사원은 최근에 무장경찰학원 학보에 이런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엄중한 식량 상황이 불법 도강, 강을 건너는 거, 그 다음에 국경 침입 범죄, 불법 무용으로 이어져 가지고 중국적 국경 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의 경찰의 긴급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 지역의 영상 장비 설치는 기본적으로 완성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백두산 남쪽 일대의 경우에 이 감시 사각지대의 약 2km마다 영상 촬영 장비가 실시돼 가지고 실시간 영상이 통제센터로 전송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 장비 설치 후에 불법 도강이라든지 불법 무역 사건 등이 대폭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이 지방 정부와 군, 경찰, 소방으로 구성된 합동지휘부를 구성하고 이 북한 무장군인의 월경 등 이런 상황별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도 이 기근이나 다른 문제로 이 북한 주민들의 대거 탈북을 막기 위해서 전 국경에 장벽과 함께 전기 철조망을 치고 있지요. 김정은도 이 북한 내부 주민들의 대량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그런 대량 탈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중국은 이 북한 주민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이 동북 삼성의 혼란도 문제입니다만은 만약 무기를 휴대한 북한 군인들이 배고픔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 영토로 대거 넘어오는 것을 아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북한 군인들이 소지한 무기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이 진짜 우려하는 게 뭐냐면 북한 내부의 핵무기를 포함해 가지고 대량 이 살상 무기들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인해 가지고 중국으로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그런 무기들이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손에 넘어가기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중국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화끈하게 북한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은 북중 5호 협력 상호 5원조 조약, 이걸 줄여서 그냥 북중 5호 조약이라는데 이 북중 5호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비중 있는 날이면 이 북한과 중국 간에 세상을 들썩이는 행사가 있었어야만 됩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현실도 있지만 이 시진핑과 김정은 간에는 덕담이 가득한 친서만 오고 갔을 뿐이지 알맹이는 전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북중 5호 조약의 재연장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이 북중 5호 조약 20년 단위로 연장해야만 됩니다. 지난 2001년에 20년 연장이 됐고 올해 또다시 연장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진핑과 김정은은 화려하게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마는 북중 5호 조약의 연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우선 북중 간의 관계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까? 대득이들 뭐 그런 말들 하죠. 동맹관계다 그러는데 동맹관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도 북한도 서로를 동맹이라 부르지 않고 전통 우호 관계라고만 말을 합니다. 양국 모두에 대해서 상대국의 군대가 주둔하지도 않고 있고 양국 간의 합동 군사훈련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북중 5호 조약의 체결 재연장을 두고 중국 내부에서 실효성 여부 논란도 있고요. 재연장 불가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북중 5호 조약의 제2조는 일단 체약 일방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어느 일방이 어떤 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해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조항 때문에 북중 간을 안보 동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는 왜 북중 5호 조약의 사문화 주장과 함께 폐기 또는 수정론이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이건 이미 북중 5호 조약의 일부가 사실상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조를 볼까요? 3조만 하더라도 체약 쌍방은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한국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조항은
사분화가 된 겁니다. 4조 역시 일체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북한은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도발 같은 중요한 대외 행동들도 중국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는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뒤통수를 맞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말들이 많은 또 하나의 핵심 사항이 뭐냐면 제1조에 명기된 상대국이 전쟁 상태에 빠질 경우에 이 문장입니다.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때 중국이 참전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손해만 톡톡히 봤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차라리 북한을 버리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3년 2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교의 기관지인데요. 학습시보의 부편집장인데 덩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덩위원 편집장이 중국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글을 기고해가지고 파문인 바 있습니다. 덩위원의 이런 발언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 퍼져 있는 여론을 대외적으로 말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글 기고 후에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속으로는 생각을 해도 대외적으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중 우호 조약을 유지해온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말고는 이 북중 간의 우호 조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호 조약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구체적인 행동도 없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야무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상시에 중국이 써먹을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우호 조약의 연장도 하는 것이지 북한을 특별히 무슨 배려한다든지 또 동맹으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부담감 때문에 이 북중 우호 조약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우호 조약이라도 있어야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의 대북한 지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끈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올 상반기 무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4%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중국 회관 총선은 밝히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도 이 북중 무역 거점 도시인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시 등을 중심으로 일부 물자가 오고 갑니다만은 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대대적인 식량 지원도 아직 없습니다. 북중 양국 정상들의 서신 내용만 본다 그러면 대대적인 물자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정상인데 중국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1일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군렛 전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기보다는 기아로 허덕일 때 조금씩 지원해주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중국은 지난해 50만에서 60만 톤 정도의 식량 그리고 55만 톤의 비료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강감무소식입니다. 특히 이 미중 간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을 향한 지렛대로서 북한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제재 틀을 허물면서 북한 지원에 나설 법도 한데 중국은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철저한 이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무시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가는 당장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때 차기 주미대사로 거론되기까지 했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우리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류 샤오밍은 이른바 전랑 외교의 대명사입니다. 상당히 날카롭고 사나운 성격의 외교관입니다. 북한 대사를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는 여러 가지 악연이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최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주 북한 대사를 지냈던 류 샤오밍이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류 샤오밍은 특히 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제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김영 칼럼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류 샤오밍은 또한 북한의 외교 스타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류 샤오밍은 북한 문제를 단순하게 북중 관계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미중 관계라는 큰 틀에서 북한을 바라봅니다. 미국도 이런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류 샤오밍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교가에서는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류 샤오밍은 오히려 김정은을 설득해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고, 대신에 중국이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를 지냈던 존 에버라드는 지난 4월 23일 류 샤오밍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오로지 중국의 이익이라는 프리즘으로만 보는 냉혹한 강경파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류 샤오밍 대표는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이 합당한 태도를 취할 때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고지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순망치안이 아니라 거래 외교를 하겠다, 거래 외교 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류 샤오밍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미대사까지 거론되던 사람을 지금 한반도 특별사무대표로 지명한 시진핑의 의도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 북중 관계는 단순한 일 차원에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저 물밑에서의 엄청난 오리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북중 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